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권리 분석은 별로 필요 없다, 아니면 권리 분석의 가능성은 뭐 10%밖에 아니다, 오히려 매매 가치가 중요하고 절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권리 분석은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을 잘못할 경우 유치권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고, 그 이외에 선순위 가처분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할 경우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매 가치를 잘못 파악할 경우에는 매매 가치에 대해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팔면 되고, 절세를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말했듯이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유치권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차 보증금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권리 분석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전부인데, 권리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받고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더해서 권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상 왜 권리 분석이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새로운 소유권, 깨끗한 소유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깨끗한 소유권을 받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상황이 우리나라 법제가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리 분석은 경매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소멸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깨끗한 권리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즉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권리, 그 외에 경매 목적물의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그 기준이 되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 발생한 권리들을 모두 소멸되고, 이 전에 발생한 권리들은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이 기준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어떤 권리로 보고 있느냐? 이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91조 사망에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권리인 줄 알겠죠? 이 세 가지 권리,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기준 권리. 결국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한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고, 또 압류채권보다 이후에 발생한 모든 권리는 이렇게 소멸되게 됩니다. 이 기준되는 권리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러면 이 전에 발생한 권리들이 인수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을 보면은 이 사망의 경우에 모든 권리들이 이제 말소된다. 말소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소 기준 권리와 전혀 상관없이 유치권은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인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해당 조항 2항에 근저당권이 있고, 3항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을 말소 기준 권리를 하고, 후순위의 경우에는 말소되고 그보다 선순위는 인수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 우리가 가장 관심을 있고 그리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